또. 우리 이현욱 선교사님은 이제 작년에 나가려다가 이제 거의 한 2년을 못 나갔잖아요. 네. 그 뭐 후원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 안 나갔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 직장을 구하기도 좀 쉽지 않고 네네. 그 알바 같은 거 그런 뭐 비슷한 일이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고요. 왜냐면 20살 때부터 계속 가요계 데뷔해서 네네. 뭐 가수 아니면 작곡가로 살아가지고 네네. 직장을 다녀본 적은 없고 그나마 이제 가르친이라고 이제 대학교에 강의하러 다녔던 건 있는데 그것도 뭐 한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라서 한 서너 군데 정도 강의를 했었고 이제 그래서 그나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게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못 하게 되면 곡을 팔면 되거든요. 이제 뭐 곡을 편곡을 하거나 이제 그 비용이 나오고 또 저작권이라는 게 나오니까 괜찮은데 사실 이게 이제 가요계도 많이 달라지고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된 것도 있고 그 레슨을 해야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레슨이 예, 이게 대부분 제가 이제 학원인보다는 개인 레슨을 해서 이제 기획사라던가 가수 친구들을 이제 트레이닝 해주거나 했는데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레슨을 이제 본인도 안 받는 거죠. 회사도 계속 지출이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단 다 끊기게 됐죠. 뭐 사역도 그렇고 사역도 이제 나갑니다. 저 가기 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사람을 구하려면 올해 말까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제 2019년 말까지만 하고 서로 이제 눈물의 헤어짐을 맛보면서 헤어졌는데 저는 안 가고 계속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계속 교제를 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 이제 예배팀을 제가 맡았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후원자로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것은 작년에는 후원자를 제가 개발하지 않았었어요. 어차피 제가 자비량이었고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 휘둘리시는 분들도 좀 봤고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도 채우시는 역사를 제가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했는데 훈련 받으면서 그것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동참시키는 거에 대한 거 보내는 선교사 저는 가는 선교사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계속 개발하기 시작을 해서 미안한 건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네. 열심히 만나고 우리 있습니다. 김관련 선교사님도 가려다가 이제 못 갔으니까 네네. 어디 좀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머물고 계세요? 이제 천안 지역에서 머물고요. 가까운 이제 투룸을 얻어서 방을 직접 얻어서? 예예. 아이고. 얻어서 지내고 그리고 이제 선교단 훈련할 때부터 이제 미션 재정 훈련들 페이스 미션 훈련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 이제 또 2년 현장 가기 전에 이제 후원 교회들이나 후원자들을 다 개발해 놓고 가서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계속 이어서 장기적으로 해주시겠다 하신 분들이 거의 80-90% 이상이 돼서 이제 생활하는 부분들은 그 후원금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번 이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채워가심을 느끼며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우리 뭐 선교사고 뭐 휴학생이고 뭐 직장인이고 뭐 다 간사고 뭐 다 그래도 공통점이 우리가 있는 거는 뭐냐면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불투명한 거잖아요.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불확실성에 살고 있고 언제까지 뭐 휴학할 거예요. 이제 가야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제일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한 번씩 나눠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던 거 우리 평강 형제부터는 역순으로 좀만 제가 뭐 좀 생각을 네, 감사했던 게 좀 더 많아서 뭐 사실은 그 감사도 굉장히 많이 또 나올 수 있는 얘기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이제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네, 저 먼저 네. 힘들었던 건 이제 사실 저희가 교육개발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특히 이제 또 캠프 사역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방학 되면은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또 사역 보고를 하시러 아니면 뭐 잠깐
방학 때 또 친지 방문을 하시러 네. 그러니까 아니면 또 후원자분들께 또 감사를 표시하러 많이 음. 이제 여름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이제 그랬을 때 MK들이 또 MK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한국의 문화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 2주 정도의 캠프를 좀 크게 하고 코로나 전인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초중고 학생들 200명씩을 계속 이제 2주 캠프를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이런 캠프 사역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사역들이 계속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도 사실 온라인의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의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내년 사역에 대한 이제 예산과 또 사역 이제 기획 같은 것도 다 하지만 항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지만 또 이게 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네, 불확실성이 사역의 준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불감증 같은 것들이 확실히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작년 같은 것만 해도 선교사 대회를 한다, 뭐 포럼을 한다 그러면 뭐 호텔도 알아보고 뭐 장소도 알아봤는데 이제는 딱 느낌이 있어요. 아, 아직 하면 안 되겠구나. 아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또 이제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 하니까 또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수련회를 컴캐드 수련회를 뭐 이렇게 되게 좀 특별하게 네. 모이는 게 아니라 뭐 보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좀 알게 하고 한국의 좋은 추억들을 또 많이 쌓아줘서 또 MK들도 자기 자리에서 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또 선교사가 되게 하자가 캠프의 목적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한 장소에서 많이 모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원래는 초중고 대상이었지만 초중고가 이제 방역 수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좀 청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을 했었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대학생들을 4인 1조로 방역 수칙에 맞게 4인 1조로 4인 1조로 한 2박 3일 정도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국내 각지 총 저희가 4명씩 10조, 4명씩 10조에서 10군데 이제 도시에 각각 파견돼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것, 또 나누고 싶었던 것, 그리고 사실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해서 그전에는 사실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에서 뭘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게 다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되게 또 친구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특히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에 대한 그런 갈급함들이 있어서 되게 많이 지원해서 저희 이제 2차 면접까지 해서 선발해서 이번에 캠프도 되게 또 의미 있게 또 색다르게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되게 좋아했겠어요. 네, 이번에 네. 그래서 청년들도 이색적이기도 또, 하고. 각 도시 갔다가 또 마지막에 우승팀은 또 제주도도 한 번 더 갔다 오게 했던 캠프였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 이렇게 새로운 사역들이 이제 되면서 또 뭐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보니까 뭐 선교지를 못 가니까 가상 선교지를 뭐 한번 꾸민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거 뭐 네. 어떻게 했었어요? 옛날에? 아, 저희 비전 선교단에서는 선교단 본부에서 선교지를 탑승하는 것부터 해서 비행기 모형처럼 정말 스튜어디스 복장과 승무원 목장까지 갖추어서 이제 들어오신 손님들에게 이 비행기는 오만 발루치스탄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환영합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탑승부터 이제 자리 배치까지 다 해드리고 기내식도 저희가 다 준비해서 기내식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기내식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2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원하는 선교지를 룸을 이제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북인도권에 가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 그쪽으로 저는 아프리카권에 가고 싶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가서 정말 현지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복장도 다 준비하고 저희 이제 현장에서 다녀올 때 받았던 선물들로 복장도 하고 뭐 간단한 간식도 준비해서 현장을 또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진짜 한 번도 단기 선교를 가보지 않았는데 이런 곳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진짜로 가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또 보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반응이. 네. 그러니까 뭐 일반에서도 뭐
비행기가 착륙 안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네, 네. 그것도 나왔고 요즘에 이제 미국 갔다 오신 분들 물어보면은 미국이 좋았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기내식 줘. 그래서 기내식 요새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젊은 분들은 사실 여행에 대한 어떤 취향이 이렇게 많이 있고 뭐 단기 선교인데 우리 마음자매는 이렇게 여행 가고 싶죠. 네, 어디로 제일 가고 싶어요? 어디로? 저는 일단 국내 여행을 조금 다녀보고 싶은데 저도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밖에 이제 안 나와갖고 한국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한국에 이제 오게 됐을 때부터 여기 대안학교 선생님을 한 건데 이제 큰 기대가 있었어요. 이것저것 한국도 예쁜 곳이 많겠지 이러면서 이제 기대를 했는데 늘 바빠서 잘 못 다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다니니까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바빠도 어디 다녀볼 걸. 왜냐면 월화수목금 쭉 학교에 있다가 주말에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주말이 끝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시 저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근데 늘 방학 때만은 약간 기다리고 그래서 저는 막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거를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못 가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아쉽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일단 유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거기를 다시 가서 조금 여행을 하고 싶은데 친구들도 만나고 못 간 지 지금 몇 년이 됐으니까 그게 조금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재밌는 게 이 직장인들은 네. 사실은 휴가가 되게 로망이잖아요. 휴가. 네. 근데 휴가는 많은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때. 휴가를 뭐 빨리 쓰라고 막 회사에서 연차 뭐 그쵸.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갈 만한 데도 없고 나가면 또 위험할 것 같고 맞아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아까운 거야 휴가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게 되게 공감했던 게 제가 조금 외향적이어서 밖에 무조건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를 가둬놓으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불쌍하지만 제 자신도 되게 불쌍하고 저도 막 그래서 애들 산책 갈 때 공차로 갈 때 저도 따라가갖고 몇 번 차고 약간 그렇게라도 약간 풀으면서 이제 살아서 여기에 와서는 행복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뭐 텔레비 보는 것 중에 TV 보는 것 중에 뭐 걸어서 뭐 세계 여행 뭐 테마 탐구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오히려 시청률이 되게 올라갔어요. 높대요. 네. 못 갔으니까 대리만족으로 대리만족. 본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그 김관현 선교사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자녀 출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교의 마음이 좀 식지 않았던가요? 아니요, 더 많아졌어요. 더 더 가고 갈급하고 싶은 더 갈망이 되고 더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한국이 좋은 데가 참 많아요. 진짜 저도 한 4, 50개 국가를 방문하고 네. 전 또 인도에서 있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캠핑장도 그렇고 맛집도 그렇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고국에 오래 머물다 보면 네. 이제 여기가 됐어 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핑계도 한번 댔잖아요. 우리 애기 아직 어려가지고 좀 더 준비시키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이제 유혹은 없었나요? 그런 유혹은 안 들었고 그 영혼들과 함께 교제하고 빨리 그 영혼들과 만나고 싶고 그 카프가지 제가 있는 그 조지아는 이제 코카스 네. 산맥에 있어서 이제 산자락 산골 마을들이 많은데 거기를 이렇게 누비면서 식사도 같이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것들 되게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또 이렇게 많이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휴양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고 이제 정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서 영혼들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들어오셔서 파트너십 분들 많이 만나면서 좀 그런 은혜들 많이 나누셨겠어요. 이게 이제 좀 아쉽고 어려운 부분들도 그런 점인데 이제 선교 사역 보거나 이제 후원 교회들이나 후원자들 만나서 이제 관계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은혜들 흘려 보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잘 만나는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고 그치. 네. 뭐 이렇게 초청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해도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잠잠해지면 만나자 이 음.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답답함과 아쉬움도 좀 있고 또 원래 이제 중국 선교사 추방 많이 당했고 인도 선교사 추방 많이 당할 때는 그래도 추방 당하고 비자구부 당해서 이제 힘들어하면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네. 와서 좀 위로도 하고 좀 우리 같이 좀 밥도 먹고 뭐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는 선교사님이 가려고 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모이니까. 그래서 참 되게 외롭고 또 힘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사역들이 조금 불투명하잖아요. 사실은 뭐 간다고 뭐 좋지 가면은 좋은데 거기도 또 조지아 그쪽도 선교지가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 통계 조사를 또 한 500분 정도 저희가 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근데 그 통계 내신 그 소장님은 선교사가 아니니까 놀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놀랐냐 그랬더니 놀라운 거는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91%가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 여기에다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맞는 거죠. 그냥 가고 싶은 거죠. 네. 내가 불투명하고 내가 뭘 할지 몰라도. 이런 분들을 보면 시연자매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이 좀 좋은 데가 많은데 선교사님이 안 다녀봐서 이렇게 순진하게 좀 이렇게 그런데 한국에 다닐 때도 많고 그런데 좀 그 시연자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말리기 쉽지 않으세요? 한국도 되게 좋은데. 저는 제 인생의 전부를 한국에서 저는 살아왔으니까 저는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네. 저희도 이제 현장에 있었을 때 단기팀, 청소년팀이든 이제 청년팀들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 2주 정도 오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요. 2주간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고 오면 그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각 마을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청년들이 뭐 3, 4, 5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고 평안을 받을 자를 찾고 머무르고 그곳에서 이제 주는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 집에서 이제 자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 되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가장 은혜 받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이게 머무른 하루의 시간 동안에 친구가 되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조지아에 제 2의 아버지가 생겼다. 그 나의 친구가 생겼다라는 고백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품고 그 영혼을 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연 자매님 같이 그렇게 분들도 나가고 싶으신데 한번 오시면 그 현장에 대한 매력, 영혼에 대한 매력을 품고 또 열방을 품고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코로나가 이제 뭐 이번에 또 아까 통계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온라인 사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MZ 세대, MG 세대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요새 세대도 좀 자신들도 좀 적응하지 못하지 않아요? 자신들도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변화가 막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도 못 따라가지 않아요? 사실 저희는 솔직히 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MZ 세대를 뭐라 해야 되지? 전자기기의 원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따라가고 너무 잘 적응하니까. 그래서 저는 딱히 제 친구들도 잘 따라하고 하는데 이제 저보다도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온라인 선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하시는 그런 약간 신앙 계정 같은 그런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을 선교 파송을 SNS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SNS에서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계시고 이제 그 정말 인스타그램 안에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포스트나 이렇게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하시는데 저는 근데 그게 진짜 제 친구들한테도 닿기가 엄청 더 뭐라 해야 될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 봤어요? 네, 봤죠. 지옥도 봤어요? 네, 봤어요. 다 봤어요? 네. 오징어 게임이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런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막 랭킹 올라가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좀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약간 비하하고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방역 막 무너지고 막 욕 많이 먹었잖아요. 이런 게 좀 이제 깔려 있으니까 좀 교회 또 목사고 또 그런 입장에서 약간 조금 그래요. 어때요? MZ 세대들이나 또 요새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그런 매체를 더 접하면요 더 싫어해요. 그냥 오히려? 네, 오히려 정말 싫어하고요. 진짜 흔히 말하는 개독교라고 욕도 많이 하고요. 모든 요즘 많은 기사들이 엄청 목사들을 되게 안 좋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같이 교회 가볼래?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교회 얘기도 이제 못 꺼내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너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뭔가 이미지가 많은 그런 SNS 물도 너무 많이 나오고 영상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더 힘들어졌어요. 그 어른 세대들이 이제 선교계 지도자들이 뭐 메타버스 막 이런 거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메타버스나 이런 플랫폼은 그냥 그 플랫폼들을 즐기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걸 또 선교의 도구로 막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파고들려고 하는 걸 보면은 거부감 나지 않아요? 제가 신앙인이어서 저는 상관이 없지만 제 친구들 입장에서 저는 본다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새 그냥 뭐 바뀌어진 문물이나 이런 게 이렇게 문명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또 교회 선교하시니까 또 선교사님들은 이걸 또 이용해서 선교하겠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선교 뭐 로블록스 선교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막 이렇게 말씀 막 올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조금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우리 그 이현욱 선교사님은 이제 문화사역 쪽인데 네. 그 문화사역을 하시면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공연할 자리가 없어갖고. 그렇죠. 네. 정말 사실은 이 문화사역자들이 진짜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후원해 주시는 분이 그래도 있지 않냐. 우리 김갈래 선교사님 얘기처럼 나중에라도 후원한다. 뭐 이렇게 뭐 갈 때 되면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화 사역자들은 뭐 찬양 사역자들인지 뭐 이런 문화 공연하시는 분은 콘텐츠 제작을 이해 안 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공연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지금 문화 사역을 하러 이제 일본을 가시려고 해도 조금 뭐 벽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참 양면이긴 한데 이것도 일단 공연계 쪽은 일반이던 뭐 교회 아니던 다 굉장히 힘든 상태고 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악기를 연주하면 대부분 이제 손을 쓰거나 손발을 다 쓰거나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손을 쓰고 목을 쓰고 몸을 써야 되는 직업인데 이게 망가지면은 사실은 뭐 우리 전문 용어로 밥줄이 끊긴다고 하죠. 근데 밥줄이 끊길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뭐 마기를 한다거나 뭐 공사장에 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건반을 치는데 거기를 갔다 와서 건반을 치려면 건반을 못 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근육 자체가 이미 뭐 다 사용이 되어 있고 에너지도 다 고갈이 되어 있고 그러면 본업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을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특별히 또 구분해서 또 사역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도구들은 또 그에 맞는 용도로 다 만들어 놓으셨고 다듬으셨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다는 게 너무나 슬픈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사실 그러잖아요. 이 환경이 먼저냐 헌신이 먼저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헌신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게 정말로 헌신을 하려고 아무래도 돌파가 안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이 돌파하는 주체 자체는 본인 스스로지만 옆에서 또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문화사역이다, 뭐 찬양사역이다 하면 이제 굉장히 소비성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보편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참 말하기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무료로. 네. 근데 그게 당연시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뭔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속물이 되는. 네. 저희 어머님도 찬양 사역을 하시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 60년대 70년대 가수셨는데 이제 결혼하시고 저 낳고 이제 신앙을 가지시면서 이제 찬양으로 네. 계속 하고 계신데 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섭섭함들이 많이 당하시는 걸 저도 많이 옆에서 봐왔거든요. 근데 서포트를 해주고 이게 뭐 필수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게 뭐 제 표현으로는 문화 의식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교회 안팎이다. 그런 것들이 돼야지 좀 같이 돌파가 되지. 혼자서는 절대로 뭐 공연장이 됐던 온라인이 됐던 사실 저희 이제 뭐 선교의 도구로 뭐 밀레니얼 뒤쪽으로는 뭐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뭐 제페토라든가 그 사실 여기서도 안 오면 거기서도 안 가거든요. 현실에서 교회에 안 가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차려놨다고 해서 교회에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운영하는 운영자가 만약 목사님인데 그 제페토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말머리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철퇴 맞아 죽을 만한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교회를 세워서 들어오게 하겠다? 제가 볼 때는 120% 실패한다고 보고요. 예,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TV 아시나요? 알죠. 아프리카 TV에서 선교하시는 분 보셨어요? 네, 없습니다. 그 플랫폼은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협력 여기를 뭐 정화시키고 우리는 거룩하게 못 만들잖아요. 나도 거룩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 협력하면서 지혜를 또 구하고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또 구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죄송해요. 좀 너무 아니. 멀리 갔는데 네, 아무튼 힘든 건 사실이고 근데 혼자 돌파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특히 이제 문화 쪽이라든가 이런 사역 쪽은 그 이벤트성으로 많이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사실 문화만큼 단시간 내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컨텐츠는 없거든요. 네, 3분, 4분 안에 음악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음악이 갖고 있는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단적인 예로 그런 부분만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투자라면 투자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좀 협력을 해주시는 교회라든가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식을 좀 가지고서 함께 해주시면 이 사역자들이 훨씬 더 좋은 컨텐츠 자유롭게 뽑아낼 수 있는 사실 컨텐츠를 뽑아낸다는 말이 이제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투 됐을 때에 그게 이제 오버플로잉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못 봐주거든요. 왜 놀고 있어? 저희 집사람도 그러거든요. 컴퓨터 켜놓고 악기 다 켜놓고 이렇게 인터넷 하고 있으면 당신 왜 놀아요? 아, 나 노는 거 아니야. 놀고 있잖아. 아니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뭔가 서포트 해주시고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